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2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앱코에 대해서 한번 상장 후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내 피셜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조금 징글징글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슨 영상 찍는 기계도 아니고 뭐 돈도 올랐다 싶기도 하실 거고요. 뭐 사실 최근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좀 재미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뭐 돈독이 올랐다든지 영상 찍는 기계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도 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와이프랑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그 기간에 찍을 수 없어서 지금 보면은 종목 분석 영상들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올라가시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일부분은 보통 수요 예측을 보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기간에 못 찍는 거를 지금 땡겨서 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 12월 10일, 11일 날 청약을 그 하는 종목 중에 알체라가 있거든요. 그 종목까지 끝내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 게 그 알체라가 기업 그 설명회 영상이 12월 3일 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 9일 날 분석해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두 종목이 기업 설명회 영상이 없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SK 바이오팜 이후에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안 했었고 그 뒤로 제가 한 종목도 안 빠지고 영상을 다 올려드렸는데 뭐 시간도 문제지만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도 뭔가 어, 그 좀 풀어드리려고 하면은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좀 부족하게 영상을 만들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서둘러서 올린다고 좀 영상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질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종목 빠지지 않고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빡빡하지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코는 우리 게이밍 기어로 요번에 이제 큰 매출을 올렸는 회사죠. 그래서 게이밍 기어가 가장 주력인 회사고요. 그리고 소형 가전, 음향기기, 스마트 스쿨 관련 사업으로 지금 매출도 발생하고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했고요. 업종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PC 주변 기기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게이밍 기어 사업에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프 가전 및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고 뉴라이프 가전 중에 음향 기기랑 생활 가전 쪽으로 소형 생활 가전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게이밍 기어 사업 쪽에 현재 이제 로지텍의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마우스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장을 이제 뺏으면서 어, 매출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12월 2일 날 상장을 하고요. NFC랑 동시에 상장한다고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을 했고요. 공모가 밴드 21,400원에서 24,300원이었는데 총 24,3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공모 금액은 609억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네 종목이 겹쳤는 거에 비해서 978대 1이면은 꽤나 준수한 상태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증거금 50% 기준으로 해서 증거금이 약 6조 가까운 금액이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조, 6조 이래 몰렸다 하면 그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본 그냥 조금 잘 됐다 싶으면은 4, 5조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았다 이렇게 이 종목은 조금 관심을 받았다 하면은 그 정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이익으로
이제 저희들처럼 청약 시장이 특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도 없고 구주 매출도 없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주 구성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전체 주식수를 곱했을 때 공모가 기준 시총이 나오죠. 2354억으로 NFC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앱코는 꽤나 무거운 느낌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및 임원으로 해가지고 약 36.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물량이 2년 6개월이나 보호 예수로 묶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 2년 동안 묶이는 물량이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물량으로 19% 정도가 지금 있고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임원이든 특수관계인이든 어찌되든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보호 예수를 장기간으로 묶었다는 거는 회사 자체적으로 우리들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볼 때 오너를 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사업 비전 같은 거 있어서 조금 명확하고 자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CFO 상장 주선인 요거는 미래에셋 대우겠죠. 미래에셋 대우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물량이 1%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약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보호 해제가 되는데 이 물량은 나와도 솔직히 전체 물량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후부터 나올 수 있는 이 물량들은 그 해제가 되더라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물량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요거는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뭐냐 하면은 기타 주주 물량과 공모 청약하는 물량들이 전부 다 상장일 날 유통이 가능하고 그 물량이 43.12%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기업 자체는 약간 믿음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부 주주 구성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주주 구성에 보시면은 무슨 투자 회사, 사모펀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약간 보호 예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보통 투자 기관이 많으면은 투자 기관들은 1개월 보호 예수를 많이 걸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1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을 어떻게든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데 앱코는 상장일 날 어찌됐든지 유통될 물량이 다 유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름 기업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총 4,000원과 5,000원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4,000원은 16.46%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거의 85%가 할인되는 거죠. 그리고 5,000원은 20.5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0% 정도 할인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과 이 수량을 전체를 곱해서 주식수를 나눠보니까 한 주당 4,351원 정도의 행사를 했을 때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현재 공모가의 17.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뭐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요 49.050주는 현재 상장 후 전체 물량의 5.15%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이 물량도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 6개월 동안은 나오지 않을 물량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32만 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1년 거의 한 4개월, 1년 4개월 정도는 안 나올 거니까 상장 직후에 유통되는 물량으로서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한 방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듯이 흘려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비중이고요. 미확약 물량의 비중이 많다라는 거는 오너들하고 다르게 기관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412만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42.5%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공모가로 곱했는 총 금액을 보시면은
1,001억으로 상장일 날 딱 유통되는 총 주식 금액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시총도 뭐 엄청나게 크다는 아니지만 시총도 조금 되는 편이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도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 주포들이 뭔가 간섭을 하려고 들어오기에는 부담이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NF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앱코보다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좀 가벼운 감은 있죠. 그래서 주포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뭐 빠르게 치고 나오려고 한다면은 또 NFC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최대 주주 지분이 높아가지고 높고 그리고 상장 후에 벤처 금융 물량이 없어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쭉 2019년도까지 41.2%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코로나 수혜를 조금 받은 게 있어서 거의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27.1%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완전 대폭 2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기대감이 되고 단기 순이익도 벌써 2020년도 전반기 때 작년에 거의 3배 가까운 금액, 3배는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그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지금 이 또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상태가 되면은 엄청나게 이 회사는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건 또 단점이죠. 진짜 NFC랑 비교해 보시면은 모든 지표가 반대예요. NFC는 또 부채 비율하고 PR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앱코는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 편에 있고요. 그나마 까내려 왔는 게 이 정도고, 그리고 그 PR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기준으로 조금 고평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높은 PR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지는 결과를 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이게 장외 거래인데 요게 그 IPO 진행 전 3만원, 25,000원, 35,000원 정도 가격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판다는 사람들은 한 5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얘는 떨어지고 얘는 좀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맞추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 가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4만원에서 4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 가격은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근거 있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외가 기준에서 제일 높은 46,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총이 4,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20년도 전반기 때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거든요. 그 곱하기 2를 하면은 200억이죠. 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PR이 22.29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0억으로 나눴을 때 11.77이 됩니다. 현재 유사 업종이 PR이 15.63이기 때문에 요 11.77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은 되고, 한 가지 걱정인 부분이 있죠. 이 단기 순이익이 약간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발생했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내년에도 이 실적이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지금 2017년도 18년도에 이 가격 정도를 유지를 했고 2019년도에도 35억 정도가 나왔죠. 물론 회계상에 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앱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업이익률이나 2019년도의 영업이익률이나 그냥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솔직히 조금 근거 있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내려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게임 덕후들은 좋은 장비 한번 쓰면은 다시 만 원짜리 마우스 이런 거 잘 못 씁니다. 심지어 요즘에 게임을 잘 안 하고 이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도 막 비싼 마우스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은 물론 이렇게 돌아오는 유저들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샀는 거 오랫동안 쓰는 유저들도 있을 건데 한번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과거로 오진 않을 거예요. 약간 떨어졌다가 내려와 가지고 일정 수준에 정말 회사가 뻘짓해 가지고 이상한 상품을 내놓고 고객 서비스에 만족을 못 시킨다면은 뭐 더 도태될 수도 있고 에코보다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성장한 최소한 1년에 5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새로운 사업 쪽에 확장을 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 스쿨 쪽에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독점하다시피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올해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가치는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였는데 거의 유사한 값. 이거는 반올림 했다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경쟁률도 1141대 1로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게 보는데 그래도 보호예술을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해서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회사라고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최종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은 일단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회사가 없다라는 점, 뭐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투자 회사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상장일 직후에 나중에 크게 나올 물량이 없다. 대신에 보호예수 해줄 기관이 없다 보니까 첫날 나오는 물량이 조금 많아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쁜 상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왜 또 안 바꿨죠? 이거 97.18이었나?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테마성은 그래도 게임 쪽이다 보니까 보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하고 개인 경쟁률은 굉장히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꽤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보고요. 공모가 시총은 약간 무거운 편이지만 유사 기업들 평균 PR이나 자체 PR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준수한 PR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일날 좋은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무겁고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마음먹고 들어오는 주포들이 못 끌어올릴 종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바이오 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700억, 800억 하던 애가 주포들이 마음먹고 확 끌어올리니까 막 4천억 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앱코는 심지어 실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작정하고 끌어올리려고 하면 끌어올릴 수도 있다. 특히 대량으로 물량이 풀릴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조금 천천히 대신에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시총이 높으나 PR은 유사 업체들 대비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예상하자면은 적정한 가격선에서 반등 그리고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 주다가 하락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앱코 제가 이제 청약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는 첫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던지고 나올 생각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 종목들 대응하듯이 뭐 9시 직후에 거의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장 사업과 글로벌 진출에 따른 성과에 따라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의 기업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로 지금보다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공모가라든지 공모가보다 약간 웃도는 금액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때는 그냥 천천히 매수를 해놓고 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수혜주지만 코로나 그 후에도 일정 부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나 NFC와 같은 날짜에 상장을 함으로 서로가 서로 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주포가 붙느냐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8시 40분부터 매수 잔량을 보면서 현재 주포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매수 잔량이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일 때 유통 물량 그리고 퍼센트 유통되는 공모주 주식의 총 금액은 1,001억이고요. 모든 데이터가 둘 다 좋아요. 둘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희한하게 한 종목은 상장일 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 한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느낌을 보여줄 것 같은 약간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둘 다 판단은 되는데 희한하게 데이터는 조금 반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앱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참 다시 봐도 NFC나 앱코 그리고 클리노믹스랑 포인트 모바일 같은 날 청약이 됐는 게 아쉬울 정도로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서로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 앞에 개인적인 사정도 잘 들어주셔서 지금 이 멘트를 들을 정도면은 그 멘트도 잘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약간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